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190페이지죠. 12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쉬워요. 3번 보시면 점유자는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X죠. 왜냐하면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주의할 지문이 뭐냐면 5번 지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땅이 갑의 것인데 을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신축을 해서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지금 요 갑의 토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죠? 을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이 이 건물에 살고 있고 안 살고는 문제가 아닌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을이 이 건물에 관한 점유를 취득하려면 이 건물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이 건물에서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갑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갑의 토지를 뭐 하는 거예요? 점유하는 거예요. 소문 보시면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이 건물이 불법 건물이라는 이유로 철거를 요구할 때는 누구한테요? 을한테 하는데 을이 그 건물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갑의 땅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갑의 토지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하나 조심하시고 13번 문제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자 보세요. 1번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자예요. 자주점유죠. 나중에 그 목적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게 됐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거죠. 그 점유가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주냐 타주냐는 점유를 개시할 때, 시작할 때 원인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개시할 때 자주점유라면 나중에 남의 물건인지를 알게 됐으면 안 때부터 악의 점유자로 바뀔 뿐이지 타주점유로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2번 약정에 따라 인도 의무를 진 직접 점유자가 그 후 간접 점유자가 된 경우라도 그를 상대로 위 약정에 의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인도 청구,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인데 직간접을 불문하니까요. 3번 점유 보조자는 독립한 점유체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인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맞아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이어야 하는데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요. 4번 취득시효 완손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에 간접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X예요.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도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도 점유를 상실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직접 점유자의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자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침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임의로 의사에 따라서 점유를 타에게 양도한 것은 침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을 이유로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침탈이 없기 때문에요. 14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답만 볼 건데요. 4번 보시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인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타주 점유라도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을 진다. X죠.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 책임이 발생하려면 선의이고 and 자주점유여야 돼요. 따라서 타주점유라면 선이라 하더라도 전부를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X가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소유자 갑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를 한 을을 병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거 우리가 아까 저번 강의 때 정해드린 건데,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직접 점유자인데, 병이 지금 몰아냈다고 나왔죠? 불법으로. 그 말은 뭐죠? 침탈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인 을은 병에게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고요.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인데요?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따라서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물 반환 청구를 갖지 않는다. X예요. 병에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물론 어떤 형태에 대해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 주의하실 것은 5번인데 을은 임차권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임차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니까요. 다만 임차권자가 등기라면 대항력도 인정되고 반환 청구권도 인정이 되거든요. 5번 을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는 이상 병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넘겨서 16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이것도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4번 취득시효 완속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나 여기서 말하는 점유는 간접 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X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우측에 이제 심화 사례 문제에서 1번입니다. 갑은 그의 X 건물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법률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을은 매수했죠. 자주점이고 일단은 그죠. 그 다음에 뭐 알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주점이지만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는 거죠. 옳은 걸 찾네요. 1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 인정된다. X.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2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냐하면 문제에서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나와 있죠. 사용 수익했다는 말은 을이 뭘요? 과실을 수취했다는 말이고요.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도 뭐죠? X죠.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을은 갑에 대하여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답은 3번이죠. 4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예요.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익을 부당이익으로 반환할 필요는 없는 거죠. 5번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한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X예요. 자, 왜냐하면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임대차 할 때도 비교해야 되는데 점유자는 비용을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하거든요. 지출할 때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기억해 두시고 답은 3번이 되죠. 2번입니다. 을은 갑의 수임 미등기 과손과 그 가옥 및 창고를 관리하여 오던 중까지인데 일단 이 문제는 뭐 너무 지나쳐 길죠. 요렇게는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다만 제가 이 문제를 이 교재에 넣은 이유는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모든 문제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꼼꼼히 따져보라는 의미에서 드린 것이지 이렇게 출제된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충격받지는 마시고요. 계속 볼까요? 병액이 이를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2000년 4월 1일 매각하였다. 을의 소유로 믿은 병은이죠. 자, 그럼 보자고요. 병은 요 토지를 샀어요. 매매니까 뭐죠? 자주점이고 을의 소유를 믿었다는 말은 갑의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얘기죠. 선의의 점유자임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까지 그죠? 계속 볼까요? 자,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어떻게 해요? 수확했어요. 자, 그러면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일단 요 사과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01년 늦가을 병은 노후되어 훼손된 가옥의 일부를 30만 원을 들여 수리하였고 이건 뭐죠? 필요비죠. 재래식 묘옥을 신식으로 개조하였다. 이것은 뭐죠? 유익비죠. 그런데 200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하던 중 실수로 창고의 일부가 불타버렸다. 그러면 이제 멸실 훼손됐으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근데 자주이고 선이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짐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입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한 갑은 200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소제기한 시점은 언젠가요? 2002년 4월 2일이죠. 4월 2일. 그 다음에 2003년 4월 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판결한 시점이 뭐죠? 2003년 몇일입니까? 4월 1일이죠. 이 경우라는 설명 중 옳은 것은요. 자, 성경을 해보자. 자, 점유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면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돼요. 따라서 이 사람은 패소했기 때문에 병이 패소한 거잖아요. 패소했기 때문에 2002년 4월 1일부터 악의 점유자고요. 2002년 4월 1일부터 과실수취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보자고요. 자, 문제에서 이 사람은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땄잖아요. 그러면 2002년 4월 1일부터 뭐예요? 악의 점유자니까 2002년 가을에 딴 사과는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2000년, 2001년에 딴 사과는 선이니까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두 가지가 합친 겁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뀌는 시점은 승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뭐죠? 소재기 시부터 선의에서 악의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럼 지문을 볼게요. 1번 갑은 병에게 민법 202조에 의하여 창고의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예요. 왜냐하면 병은 자주이고 선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을 지면 되니까. 2번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X예요. 2002년도 가을에 수확한 사과는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니까요. 3번 부업 계절로 인한 가업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병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갑이 지불해야 한다. X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회복자인 갑이 선택할 문제이지 병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에요. 4번 위 3의 경우 만약 병이 악이라면 그 비용의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X예요. 필요비든 유익비든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요. 5번 병은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2001년에 수리비를 지출했죠. 그러면 수리비,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에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은 2000년, 2001년 사과를 가졌죠. 다시 말하면 2001년에는 과실 수취했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이거를 어렵고 짜증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미를 가지고 한번 흥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점유에 대해서 배웠던 것을 어떻게 한번 총정리한다는 생각을 한번 꼼꼼히 검토해 보시면 이해만 되셔도 기억이 오래가는 사례니까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소유권으로 갑니다. 자, 2절 소유권. 의의는 뭔가요?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에 의해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는 점이에요. 사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겠죠. 자기야, 난 자기 거거든 해봤자 소유권 인정되진 않고요. 주의하실 것은 권리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언어 습관적으로 내가 채권을 소유하고 있어 이런 말을 가끔 쓰거든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의 하나입니다. 채권과 같은 권리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언어 습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토지 소유권의 범위죠. 토지 소유권은 땅 속으로 들어가고 땅 위로도 가요. 어디까지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까지. 따라서 땅 속에 있는 것은 지하수든 온천수든 토지 소유자 거예요. 따라서 지하수권, 온천권은 존재할 수가 없고요. 다만 땅 속에 있는 것 중에 빠지는 것이 있는데 미채굴, 광물은 땅 소유자 거가 아니라 국가 소유고 광업권의 객체예요. 따라서 토지 소유권과 광업권은 혼동되지 않습니다. 왜요? 두 가지 권리는 별개의 권리 중복되지 않으니까요. 2번 상린관계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인지사용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인지가 뭐겠어요? 인접한 토지죠. 인접한 토지 사용 청구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제 경계에다가 담을 쌓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 땅에서만 쌀 수가 없으니까 네 땅 좀 들어가자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인지사용 청구권인데요. 잊지 말 것은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웃거주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야 인접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생활방해 금지. 자, 이웃거주자의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조심할 것은 다 금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웃거주자는 이러한 생활방해 행위에 대해서 인용할 의무, 받아들일 의무, 수인하는 의무, 참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참을 만한 정도가 초과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뭐가 돼요?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만해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이 들은 얘기가 뭔가요? 새벽 2시에 부부싸움이에요. 옆집에서 어떻게 해요? 참아줘야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싸우는 거라면. 근데 이 인간들이 막 일주일에 막 4, 5일을 싸워질게요. 그러면 그걸 뭐예요? 참을 만한 정도를 초과한 것이니까 그때는 그만 싸워라. 행위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새벽에 막 부부싸움하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에게 손해가 있다면 위조라도 손해입니다.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청구할 수가 있겠죠. 끝이에요. 그 다음 3번 주의 토지통행권은 중요합니다. 일단 의의는 맹지예요. 자, 땅이 있는데 길에 접하지 않아요. 갇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아니면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그럼 말 그대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러한 권리를 뭐라 그래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고요. 요건 보시면 1번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뭐예요?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단순히 편리하다, 단순히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통행할 수가 없고요. 넘기시면 불가능해야 돼요. 따라서 나중에라도 공로가 개설되면 기존의 주의토지 통행권은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그럼 마지막으로 불가능한지 가능한지를 판단할 때는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요. 따라서 지적도상 형식상의 도로가 있다 하더라도 가봤더니 누가 거기다가 축사를 지어놓고 대지를 키운다. 실질적으로 다닐 수 없다면 그때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고요. 니은번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인정이 돼요. 효과, 기억, 주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 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디로 다니느냐?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로 다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다니냐?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으로 통행합니다. 다만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그 범위에 대해서는 현재의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러분이 2차 과목인 공법을 공부하시면 뭐 건물을 지으려면 뭐 몇 미터 이상의 도로가 뭐 2미터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런 것이 주의토지 통행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법상 규정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고려하지 않고요.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니은번 남의 땅을 통행하니까 원칙적으로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꼭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고 첫째, 그동안 보상 없이 통행하여 온 자에게는 새삼스럽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두 번째, 맹지가 된 이유가 토지의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특별히 보상의 의무가 없는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것은 무상 주의토지 통행권은 분할의 직접 당사자,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가지고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인데 가끔 나와 이거는요. 1번 경계표와 담의 시설권. 자, 경계에다가 담을 만들려고 해요. 담을 만들 때는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서 만들고요. 담을 만들기 위해서 측량을 할 때는 토지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측량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요.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담이 있긴 한데 누가 담을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으면 2번 그 담은 공유인 것으로 뭐예요?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요 담에 뭐 CCTV다 뭐다 특수한 시설을 하고 싶다면 특수시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첫째,
경계 설치 비용은 반씩 부담한다. 두 번째, 측량 비용은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한다. 세 번째, 특수시설은 하고 싶은 사람이 부담한다. 누가 지었는지를 알 수 없으면 공유인 것으로 추정한다. 끝이죠? 그 다음에 3번, 수지, 나뭇가지입니다. 목군 나무뿌리예요. 옆집에선 정원수가 있는데 우리 마당으로 경계가 나뭇가지가 넘어왔어요. 그럴 때는 잘라달라고 요구하고요. 응하지 않으면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나무 뿌리는 발견하는 즉시 바로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잘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공작물 설치에 관한 상린관계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 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3번 뭐가 나오죠? 소유권의 취득이 나옵니다. 일단 1번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1번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지고 기억, 소유권과 재산권을 취득시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권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해 주세요. 니은번 주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점유권과 유치권과 저당권은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부양 청구권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있죠. 자, 왜 그러냐?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라면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점유권은 취득시효할 필요가 없고요. 유치권도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취득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점유권과 유치권은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하려면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저당권은 점유하고 있지 않는 권리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2번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서 기억 일반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가 나오는데 A2번 취득시효의 대상해가지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한 필지 전체일 필요는 없고요. 한 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넘겨보시면 두 번째,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도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란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유재산을 원칙적으로 취득시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용도가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 과거에는 우리가 잡종재산이라고 했죠. 일반 재산에 대해서만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B번 취득시효하려면 자주점유이고 평온하고 공존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는 추정을 받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C번 20년간 점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D번까지 한꺼번에 말씀드리면 20년이 됐다 그래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에요. 20년이 되고 나서 등기를 해야 그때 비로소 뭘 갖는 거냐면 소유권을 갖는 거거든요. 따라서 20년이 되는 순간 갖게 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고요.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채권이니까 특정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누구냐?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20년이 되는 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지만 20년이 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맨 밑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점유 개시 기산점,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의로 선택하게 되면 20년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병과 같은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요. 다만 병과 같은 사람이 없다면, 등기 명인의 변동이 없다면 자유롭게 점유 개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우측에 등기부 취득시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